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 특히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또 조화시킬지에 대한, 뭐랄까, 구체적인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학교 운영이나 교육 과정, 또 예산, 평가 같은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까,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 고민들을 유형별로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속 정책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각각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뭔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학교 운영하고 교육 과정의 자율성 문제부터 보죠. 자료에 보니까 교육자치 강화 종합 방안이라던가 교육과정 자율화 종합계획 같은 정책들이 언급되는데요. 네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권이 상위 기관,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곳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 하고요. 그렇죠. 여전하죠. 그 부분은. 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좀 자유롭게 편성할 자율성도 부족하다. 이 점이 계속 나와요. 이게 사실 학교 현장의 어떤 창의성이나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좀 제약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상해기관 지침만 바라보는 그런 경직된 학교 운영 방식이라든지, 수동적이게 되고요. 네, 또 지역 특성 같은 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전국에 다 비슷비슷한 그런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 방향은 역시 학교의 자율 운영 권한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더 보장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방향 자체는 그렇죠. 구체적인 수단, 그러니까 방법으로는 학교장 책임 경영제 같은 걸 도입한다거나, 아, 그 책임 경영제요. 네. 그리고 학교에 배정된 예산을 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예산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고 또 지역 특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뭐 이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네요. 네, 상당히 중요한 변화들이죠. 근데 이제 자율성만 계속 이야기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네, 자율성을 확대하면 그만큼 책임도 따라와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다음 축인 책무성 확보 문제입니다. 관련 정책으로는 학교 성과 평가 개선 방안이라든지 성과 기반 예산제도 도입 방안, 교원 성과급제 및 책무성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네. 이 정책들의 문제점을 보면 기존 학교 평가가 너무 양적인 지표, 예를 들면 학생 수나 뭐 시설 크기 이런 거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정량적인 거요. 네. 그래서 교육의 질 같은 건 제대로 못 본다. 그리고 또 성과가 좀 미흡한 학교가 나왔을 때 이걸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게 부족했다는 점. 컨설팅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교원의 전문성을 좀 못 믿는 분위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의 자율성마저 저해되는 그런 현상도 지적되고 있어요. 그쵸. 자율만 있고 책임이 없으면 그건 그냥 방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성과 중심의 책무성 강화 체계를 좀 만들고 평가 결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리고 교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들을 보면 뭐 자율성과 성과를 반영한 맞춤형 평가 모형을 도입한다거나 학교별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좀 다르게 배분하는 성과 기반 예산 배분 체계 같은 것들. 네, 그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겠죠. 그리고 성과 계약제나 학교 운영 공시 제도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원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교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기울 수 있도록 자율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같은 게 눈에 띕니다. 네, 결국은 자율과 책임이 서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재정하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 측면의 문제도 다루고 있네요. 교육 재정 자율화와 균형 정책, 주민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여기서는 좀 상반된 문제가 같이 나와요. 하나는 지방교육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너무 주다 보니까 지역 간의 재정 격차가 오히려 커져서 교육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격차가 더 벌어진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근데 또 여전히
교육감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정작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님들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도 제기됩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재정 자율성은 확대하되 아까 말씀하신 지역 간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거나 네, 균형 장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역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아예 이걸 법으로 만들자 교육협의회 법제화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네요. 결국은 지역사회가 다 같이 교육을 좀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현재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가 결국 자율성 확대 그리고 그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라는 큰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 있게 관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책 방향들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의 문화나 어떤 관행 속에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작동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맞아요. 자율과 책임,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학교 안팎의 문화나 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